이 물건 사실 제가 입찰하려고 했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어떡하죠, 강 PD님? 오늘은 서울 동작구 최고의 입지, 한때 서반포라고 불렸던, 그래서 논란거리가 됐던 흑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흑석동에서도 보이시는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이 한강 조망이 나와 있는 이 명수대 현대 왔습니다. 입지 너무 괜찮죠? 너무 좋죠. 근데 이 명수대 현대가 전용 78제곱미터, 그러니까 28평 A타입이 현재 호가만 18억이 넘어요. 와. 굉장히 비싸죠? 네. 근데 오늘 물건 감정가가요 7억 1,6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우리 신권에 입찰해야겠죠? 네. 그래서 신권에 입찰하신 분이 있어요. 13억 5,780만 원에 입찰하셨거든요. 잘 들어가셨네요. 맞아요. 이 호가가 시세라고 하면요 4억 5천이나 저렴하게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납을 하셨어요. 왜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물건이요 지분 경매여서 그래요. 아. 2분의 1 지분이 나온 건데 이게 일괄 매각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호가가 18억이라고 했죠. 네.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9억이잖아요. 네. 그럼 4억 5천이나 높게 낙찰 받으신 거예요. 아. 시세보다. 미납하실만 했네요. 네. 그래서 이 지분 경매 모르시면 이렇게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는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지분 경매를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아신다라고 하면 아무도 몰려들지 않는 이 틈새에서 경쟁 없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고요. 또 저렴하게 낙찰받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경쟁률 보면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네. 보통 30명, 40명은 기본으로 들어오죠. 맞아요. 최근에 헬리오시티 1층 경매 물건이 나왔었거든요. 몇 명 입찰한지 아세요? 87명이 입찰을 했어요. 아. 게다가 이게 신건이 18억대였거든요. 네. 지금 그 신건 감정가를 넘어서 21억대 낙찰을 받았어요. 와. 경쟁자가 이렇게 몰리니까 이 낙찰 금액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쟁에 지쳐서 아직도 좋은 물건을 못 잡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매번 폐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어 하신 분들, 이 지분 경매 제대로 아시면요 또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보시면서 제가 지분 경매가 뭔지, 또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물건 보러 가시죠.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한강을 자유롭게 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게 흑성역 2번 출구예요. 흑성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뭐가 보입니까? 명수대 현대가 보여요. 흑성역에서 명수대 현대까지 도보 3분밖에 안 됩니다. 초역세권이네요. 예, 서울에서도 이렇게 초역세권의 아파트 단지가 많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이 9호선은 어딜 갑니까? 강남이요. 강남 갑니다. 신논현까지 13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깝죠. 네. 강남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흑성역 다음 역이 구반포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동작구 흑석동이 바로 옆이 반포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앞에 흑석 11구역이 펜스로 쳐져 있거든요. 네. 서반포 서밋 더힐이죠. 네. 그래서 이 서반포라는 이름 때문에 한동안 논란거리가 됐었죠.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 거의 반포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로가 현충로거든요. 이 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현충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반포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강남 논현동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흑석동이 뉴타운으로 하나씩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저기 보이시면 동부 센트레빌 보이시죠? 네. 이게 전용 84제곱미터가 현재 18억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비싸죠?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처음 직장을 잡고 집을 구한 데가 센트레빌 바로 옆에 있는 다가구 옥탑방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는 이제 이 센트레빌이 없었거든요. 네. 막 땅 파고 공사하고 아침 7시부터 포크레인 소리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부동산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것 때문에 월세가 저렴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보시면 아크로 리버하임 보이시죠? 네. 저게 전용 8세가 지금 26억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26억이요? 예, 제가 항상 지나다니던 곳이었어요. 이제 부동산 보면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빌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냥 월세 저렴한 게 얼마인가 이런 것만 보고 지나다녔던 거예요. 와, 그때 저기 빌라 하나 사셨으면. 그러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명수대 현대의 가치가 더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흑석 11구역이나 이 센트레빌이나 그리고 아크로 리버 하임보다도 이 명수대 현대에 있는 자리가 이 흑석동 안에서는 입지가 제일 좋아요. 한강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가 평지예요. 그리고 바로 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한강변 바로 붙어 있고 한강 조망이 다 나올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해봐요. 얼마까지 갈까요? 30억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세만
안으로도 30억 가겠죠. 네. 이 명수대 현대가 그동안은 이 재개발 뉴타운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작년 24년 9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확정이 된 거고요. 물론 지금부터 진행해야 될 여러 프로세스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흑석동에서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재건축되고 조합원 자격으로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당연히 한강뷰가 보이는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지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뒤에서 조금씩 설명드려 볼게요. 아, 너무 섣불렀군요. 네. 이 흑석 뉴타운이 한꺼번에 재개발돼서 올라가면 좋은데 네. 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냥 하나씩 굉장히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약간 파급 효과가 좀 낮긴 해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이 건너편도 다 묶인 거예요, 그럼 지금? 네, 다 이게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 상가들만 보더라도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좀 보이죠. 네. 이게 1988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37년 됐죠. 와. 이미 재건축 연한을 지났습니다.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후문이고요.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은 저기 이제 101동이에요. 근데 이제 차 소리 때문에 우리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서 좀 진입을 해볼게요. 네. 저희 전업투자자반이 4기가 끝나고 5기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다가구도 낙찰받으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판결을 하더라도 1억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빌라를 낙찰받으신 분 등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배출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수부터는 제가 함께 임장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내부로 들어왔는데 확실하게 오래된 느낌이 있죠. 네. 30년이 훌쩍 지난 세월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보이세요? 굉장히 협소하죠. 코너도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웬만한 운전 스킬이 없으면 들어가기 좀 힘들 정도예요. 근데 37년이 됐는데 지하주차장이 있네요. 네,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죠. 네. 그래도 이제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 세대수는 어떨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죠? 네. 근데 보시면 물론 이제 이렇게 이중 주차 해야 되는 데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세대당 1.4대가 나옵니다. 와, 구축인데요? 구축인데 37년도에 지어졌는데 세대당 1.4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중주차 포함해서 1.4대예요? 네, 이중주차 포함해서 아마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을 텐데 이래저래 주차 라인을 좀 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은 101동이죠. 101동 보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일부는 동향이고 일부는 남향으로 돼 있어요. 오늘 경매 물건은요, 기역자 중에서도 1110호거든요. 네. 그럼 이제 동향이에요. 근데 동향이 조금 아쉬운 게 남향보다는 시세가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곳, 그리고 좀 입지가 떨어지는 것은 또 동향은 거래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파트도 조사하실 때 대충 조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들어오면 동마다 가격 차이도 다르고요, 향마다 가격도 다르고요, 수리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약간 이쪽은 남향이고 이쪽은 동향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빠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여긴 남향이지만 바로 현충로를 좀 향하고 있어서 소음은 좀 들어올 수 있고요. 네. 대신 동향 쪽은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또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저기 현수막 플랜카드 걸려 있는데요? 예. 안전진단 지금 통과했다, 축하드린다 라는 플랜카드가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S사, 저기는 L사 이렇게 붙여져 있죠. 왜 두 개예요? 아직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으니까요. 아. 우리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구축 아파트라 보니까 중간중간에 경비 초소가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들 항상 업은 뭐 하고 계세요? 순찰 중이라고 나옵니다. 어디 가 계실까요? 그리고 각 라인마다도 이제 초소가 있죠. 네. 근데 이 아래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시면 또 장점도 있습니다. 늘 좀 지켜주고 있는 느낌. 그리고 막 택배나 이런 것도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네. 오늘 경매 물건은 10호 라인이기 때문에 계단식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중간에 일부 복도식도 지금 껴있어요. 네. 아마 면적이랑 타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호 라인은 이쪽이니까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근데 우리가 지분 물건은 그렇게 막 유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없는데 오늘 물건 또 특이 케이스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근데 경매 정보지를 먼저 읽고 물건을 살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안 읽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물건은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 현대아파트 101동에 1110호 물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괄 매각이 아니라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분 경매예요. 일괄 매각 전체가 아니라 2분의 1 지분만 나온 물건입니다. 전체 건물 면적은 전용 78제곱미터이고 지분의 면적만 따지면 39제곱미터인 겁니다. 현재 감정가가 7억 1,6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한 번 유찰 후에 현재 최저가 5억 7,208만 원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권리사항을 보시면요. 2023년 10월 17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임차인은 없어요. 현재 전입세대 열람서를 확인해 보면 현재 소유자 중에 한 분, 공유자 중에 한 분이 현재 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어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건물 등기를 좀 살펴보시면 오늘 물건은요. 공동 소유로 아마 부부로 보이시는 분들이 2017년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각각 2분의 1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소유자 중에 한 분이 24년 1월에 카드 연체로 경매가 진행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취하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카드 빚이기 때문에 갚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개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채무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임의 경매로 해서 경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근저당 말고도요. 카드사에서 캐피탈사에서 압류건이 또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점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소유자죠. 네. 그래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요?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유치권이요? 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네. 근데 아주 특이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면 현재 소유자께서 관리비를 계속 미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 120만 9천 원에 대해서 이 명수 현대 관리사무소에서 유치권을 걸었어요. 물론 유치권 성립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공용 관리비 3년치에 대해서는 이 낙찰자가 내긴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이분이 개인 채무 관계도 있지만 현재 카드 대금도 캐피탈사에서 빌린 돈도 심지어 관리비도 현재 미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경매가 진행될 때 우리가 아파트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경매 정보지 좀 살펴봤고요. 네. 맞아, 우리 건물 안에까지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시죠. 네. 우리 1110호니까 우편함도 한번 보시죠. 깨끗하네요. 엄청 깨끗하네요. 어쨌든 현재 점유하시면서 우편물은 계속 수거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엘리베이터는 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도 중간에 한번 바꾼 것 같긴 한데 오래되었습니다. 15층까지 있네요. 네, 15층까지 있고 우리는 11층. 엘리베이터가 어때요? 굉장히 느려요. 네, 천천히 올라가죠. 네. 확실히 요즘 신축 아파트랑 비교가 되는 건 맞아요. 네. 네, 문도 천천히 열립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이고요. 와, 예전에는 벨이 이걸로 돼 있었나 봐요. 이 옆집이에요, 옆집. 근데 여기는 일부 좀 바꾸긴 하셨어요. 도락도 바꾸시고 초인종도 바꾸시고 문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 아파트여서 문이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이 있죠. 네. 높이도 좀 작은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우리가 크게 확인할 건 없습니다. 현재 문 상태로 봤을 때는 점유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 보이는 뷰가 거실 뷰는 아니에요. 이쪽이 서양이거든요. 5시, 6시가 되면 석양이 막 비치기 시작하겠죠. 이 석양의 햇빛은 색깔이 틀려요. 집에 들어오면 오렌지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거실은 아니고 주방 쪽 창이랑 다른 방, 발코니가 있는 창이에요. 어쨌든 빛은 이렇게 들어온다. 네. 그러면 거실은 이제 이쪽을 보고 있겠죠. 이쪽은 이제 동양.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거를 집에서 다 볼 수 있죠. 뭐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내려가시죠. 근데 확실히 오래된 아파트여서 계단을 밟고 내려갈 때마다 이런 불균형감이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져요. 네. 아무튼 내려가 보시죠. 그래도
위에 둘러보고 나왔고요.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샤시는 PV 샤시로 일단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 시점은 우리가 확인은 안 되는데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소유자가 2017년도에 이 집을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때 들어오면서 한번 변경은 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전에 일부 좀 수리는 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봐요. 그래서 일부 좀 수리는 됐다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우리 부동산에 들려서 또 이제 시세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 부동산 가면서 일부 실거래도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물건이 전용 78.07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에 가서 전용 78.07제곱미터 물건 보러 왔어요 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부동산 가서는 어떤 면적 기준으로 얘기해야 돼요? 공급 공급 면적. 면적. 그리고 또 우리 평형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오늘 물건이 28평 A타입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좀 살펴볼 거고요. 자, 실거래 건수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24년 10월에 15억 9천에 거래된 게 마지막입니다. 8층 물건이었고요. 그리고 24년 5월에 14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물건이 이제 4층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23년 8월에 13억 4천까지 가격이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 호재도 있고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호가 보면 최저가가 18억부터입니다. 대부분의 물건이 18억 5천에서 19억 사이의 물건을 많이 좀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잖아요. 네. 그리고 실거래 대비해서 호가가 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호재 때문에. 그래서 가격 조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들려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물건을 구할 수 있고 또 매도할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봐야겠죠. 네.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네. 명수대 현대아파트 작년에 제가 실거래 보니까 그래도 15억대 거래가 됐는데 네. 호가 찾아보니까 막 다 18억 이상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그 가격밖에 맞아요. 없는지. 없어요. 그나마 18억 5천 투골 수리돼 있는 게 있어요. 15억대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예. 주인이랑 얘기해서 막 조율도 좀 안 되는 상황. 빠져야 1천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와, 지금 이제 부동산 들렸다 나왔는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네. 물론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없어요. 우리 현재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놨는데 18억 이하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게 18억 5천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동부 센트레빌 있죠? 네. 그것도 전용 84가 현재 18억이거든요. 그것보다도 가격이 여기가 더 비싼 거예요. 와. 제가 조금 어떻게든 작년에 15억대 거래가 됐으니까 좀 깎아보려고 했는데 안 깎입니다. 많이 깎아봐야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18억 5천에 나와 있는 거는 수리가 다 되어 있대요. 근데 오늘 경매 물건은요, 그 정도까지 수리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시세는 한 18억 정도로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매 물건이 2분의 1 지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돼요? 9억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7,200만 원대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저렴한 거예요? 3억 2,800만 원 정도 저렴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입찰해야 될까요? 해야죠. 네, 입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일반 매물 9억짜리가 일괄 매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써야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8억 5천 가까이 써야 낙찰이 되거든요. 요즘 경쟁률이 높아서 높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 지분 경매는 그렇게까지 높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분 경매가 좀 접근하기 힘든 허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네. 이 지분 경매가 뭐죠? 일단 우리가 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든 빌라든 이 부동산을 살 때 내 명의로 오롯이 다 사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종종 내 명의가 아니라 결혼하신 분이 부부 공동 명의로 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각각 2분의 1씩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을 2분의 1, 2분의 1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외동이다. 내가 다 받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내가 형제든 자매든 있다라고 하면요, 각각 지분으로 나눠 갖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내가 지분으로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이 지분은요, 그 지분만 가지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 경매라는 거는요, 이 지분을 담보로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그리고 해당 공유자가 카드 연체라든지 뭐 이런 채권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압류를 당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채무 관계를 해결 안 한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럴 경우에 나온 물건이 지분 경매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분권만 경매로 진행하는 거죠. 네.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부부 공동 소유로 보이는데 이제 아내분 되시는 분이 이래저래 연체로 그리고 뭐 근저당으로 2분의 1 지분만 나온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지분 경매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낙찰 받으면요, 일반 아파트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공동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우리 지분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쵸. 엑시트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땐 5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5가지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 지분을 해당 공동 소유자한테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가장 빠르게 매도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모든 지분을 가지게 되니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유자랑 우리가 협상을 한 다음에 일반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요, 매도하고 매도 수익을 내 지분만큼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이럴 경우가 우리가 수익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만약 협상이 안 된다,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가서 경매에 붙이고요, 누군가가 낙찰받고 그 배당되는 금액을 내가 이제 받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 5번째 방법은 잘 모르시거나 잘 안 하는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내가 이 지분만큼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상대편 공유자가 여길 다 점유를 하고 있다, 우리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경매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분을 우리가 낙찰받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엑시트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의 지분을 제가 가져오는 걸로. 이거는 경매 물건에 따라서 또 우리 투자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우리가 단기 매도가 목적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이 공유자 만나가지고 내 지분을 그 공유자한테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손쉽죠. 네.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쉽게 협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지분을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부동산의 물건을 내놓고요, 그리고 매도된 수익을 서로 나눠 가지면 돼요. 이것도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래저래 막 협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가서 우리 배당을 받고 그 배당만큼 내가 수익을 챙기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경매에 붙이게 되면 현재 시세보다는 누군가 저렴하게 낙찰받죠. 네. 그래서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 볼 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간 투자금 대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높게 낙찰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좀 이게 보유할수록 가치가 좀 높아질 만한 물건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린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쵸. 이거를 내 지분을 파는 것보다 그 공유자의 지분을 내가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이건 협상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우리가 매수를 하도록 협상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뭐예요? 대출이죠. 네. 예, 상대방의 지분을 다 내가 사고 오롯이 내가 소유주가 된다라고 하면 대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 받아서 해당 지분을 내가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지키려고 해요. 협상이 안 돼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번째 방법 어떻게 해요? 사용료를 사용료를 청구를 했는데 움직임이 없다, 그래도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요, 경매에 붙여서 해당 지분을 내가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취하면 좋고요. 그럼 오늘 이 명수현대 좀 살펴봤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소유자의 지분을 제가 사는 방법, 그러니까 보유하는 방법이죠.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 매도도 당연히 가능해요. 하지만 이 전체 지분을 내가 좀 가져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으면요, 공유자랑 좀 협상을 한 다음에 일부 제가 뭐 사용료든 월세든 받고 그냥 좀 지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시세는 좀 올라갈 거잖아요. 네. 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보유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용료를 받으면서 보유해도 상관없겠네요. 네, 이래저래 뭐 법적인 절차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공유자의 어떤 뭐 계획이나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죠. 네. 또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지분 경매는 엑시트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분 경매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여기가 아파트 뒤쪽이잖아요. 네. 지금 한강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나가요? 이거 그냥 나갈 수는 없고요. 입주민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대야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문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네.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요. 어? 예.
어쨌든 한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강이 바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오, 이게 진짜 재건축 대봐요. 이 넘어서 한강뷰는 확실하게 보이겠죠? 네. 한강 나가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분 경매 다시 돌아와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가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6억 원에 입찰을 한다, 그럼 6억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아. 첫 번째 허들이죠. 네.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은 뭘까요? 지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주거용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10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해야 될 물건을 고르셨다라고 하면 공유자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인지, 그러니까 공유자가 들어올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고 입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물건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될 사항 네 번째는 뭘까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자가 말고 임차인이요? 네, 이게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인도명령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반수 이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방법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도 이런 물건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매도가 목적이라고 하면 전체 면적 보셔야 돼요. 85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양도할 때 내 지분의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으로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85 초과라고 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내야 돼요. 아. 그래서 가능한 전체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단기 투자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엑시트 전략도 5가지나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사양료 측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시세대로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 있죠? 네. 전세나 월세 시세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걸로 책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물건 정리를 하면요, 오늘 물건은 동작구 안에서도 최고의 입지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 사는 곳을 급지로 나눠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서울을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5개 급지로 나눠요. 이 동작구는요, 이 서울 안에서도 상급지에 해당합니다. 오. 그런데 이 흑석동만 바로 반포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2급지로 봅니다. 오. 그만큼 입지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명수대 현대 아파트는 이 흑석동 안에서도 최고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고요. 초등학교도 품을 수 있는 초풍하고요. 한강변에 바로 붙어 있는 한강 조망이 나올 수 있는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아. 이 물건이 현재는 일괄 매각이 아니라 지분 경매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 지분 경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일반 물건 대비해서도 더 큰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낙찰이 목적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엑시트 전략을 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적에 맞는 유의미한 또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낙찰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제대로 낙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낙찰은요, 수단입니다. 우리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또 경제적 자유를 가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낙찰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낙찰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된 낙찰 받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좀 힘드신 분들은 저희 더 낙찰에서 실전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찾고 또 제대로 된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리고 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가시죠. 이 물건 사실 제가 입찰하려고 했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 자꾸 저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이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떡하죠? 강 PD님, 고민이 됩니다. 네.